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북당진 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진행 중이던 당진시와 한국전력의 소송에서 한국전력이 승소했습니다.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 변환소 건축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한편 북당진 변환소가 건설되면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경기도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하급 부곡리 564-2번지에 들어가면 넓은 황무지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한국전력에서 북당진 변환소를 건설하려고 했는데요. 당진시가 두 차례나 반려하면서 건설은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이미 526기의 송전탑이 설치됐고 전국에서 6번째로 송전탑이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당진시는 새로운 변환소 설치가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실제로 주민들도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전력은 이러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변환소 건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북당진 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은 당진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진시 측은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미 많은 수의 송전탑이 건설돼 있어 더 이상의 송전탑 건설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건립허가를 반려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일 한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도 관계자들은 북당진 변환소에 관한 많은 설명들을 했는데요. 질문을 통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북당진 변환소 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제 옆에 계시는 관계자분들과 함께 대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변환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북당진 변환소는 당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충청권과 수도권에 공급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당진 화력 90호기가 준공이 되어가고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GS EPS 5호기와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 생산되는 전력은 어디던가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를 위한 송전선로 건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환소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진시에서는 계속 반려를 하고 있고 한전 쪽에서는 계속해서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악순환이기보다는 한전은 변환소 건설을 위해서 법적 요건과 당진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완료를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저희들은 건설을 위해서 충남도청에 행정심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에 신청한 행정소송이 지금까지 유보가 되어 있어서 그 행정심판에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마지막 방법인 행정소송을 제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이번 4월에 1심 판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악순환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원인 또는 이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안타까운 방법 중에 하나였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은 이제 지중화로 건설이 된다고 하고 당진시는 송전탑으로 건설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 많은 분들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자체적으로 지중화 설치 기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설치 기준에서는 저희가 정하고 있는 게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중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 지역은 가공철탑이고 왜 평택 지역은 지중화를 해주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당진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주민들과 그 합의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뒤에 당진시에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당초 계획을 직류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는 교류인데 저희가 직류로 계획을 하다 보니 직류는 현재 가공 기술이 송전철탑으로 그 전기를 보내는 직류 방식은 아직까지 기술 부분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 아직까지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평택항을 저희가 횡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중으로 해저 터널 방식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 부분도 직류 방식이다 보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지중으로 가는 것이지 절대 당진시와 평택시가 어떤 전기 공급 방식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자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진시에서 변환소 건설을 반려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정확한 이유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당진시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유는 변환소 건설과 관계없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며 반려를 하였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는 송전선로 건설 허가를 당진시에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진시에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변환소 건설 건축 허가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그 당진시와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이 갈등을 조기에 좀 봉합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변환소 건설이 이제 반려되고 제소되던 동안에 어떤 발생하는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변환소 건설이 지금 그 건축허가가 부당하게 반려가 돼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는 이제 1차적으로 저희 회사의 피해뿐만이 아니고 저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그 도급사의 피해가 가장 우선적으로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뭐 경기도 어렵고 건설 경기도 어렵고 또 국내 어떤 그런 그 조선 분야도 경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이런 그 1차적으로 어떤 그 경제에 접점에 있는 이런 어떤 그 업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당진 시민들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일본에서 그 해저 터널을 작업하기 위해서 그 약 67억에 해당하는 장비를 현재 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허가가 이제 뭐 부당하게 반려가 돼서 저희가 장비 반입을 그 작년도 2015년도 10월 달에 장비 반입을 하고 현재 굴진을 못하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른 공사 지원금과는 별도로 그 직접적인 손해 비용이 월 약 1억 7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손해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도급사한테 바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당진시와 한정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당진시가 변환소 건설을 이제 반려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피해 금액이 발생을 했을 텐데 지금 이런 피해 금액들을 당진시 공무원들의 월급에서 차압을 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진행자님께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런 소문이랄까 유언비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정당하게 우리 회사에서도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당진시에서도 시장님 뜻에 맞춰 나름대로 정당하게 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불편한 유언비어들이 발생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 직원들 급여를 가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해서는 또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그런 유언비어로서 모독을 앉아준다든지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번 대화를 통해서 상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진행해 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당진시 또래 상담자가 2기를 맞이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친구들과의 유대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또래 상담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이뤄져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친구, 선후배들과 마음을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또래 상담 활동 영상인데요. 작년에 활동한 1기 당진시 또래 상담자는 미술 치료와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단합 활동과 워크숍들을 다녀오며 많은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또래 상담자들이 다 같이 모여 발대식을 가졌지만 올해부터는 초등학교가 따로 관리됨에 따라 중고등학교 또래 상담자들만 발대식을 갖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발대식을 갖기에 앞서 또래 상담자 발대식 대표에게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대표가 임명장을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이어 또래 상담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선서가 있었는데요. 최범수, 김보연 학생이 대표로 나서 제창했습니다. 선서의 내용은 첫째, 친하고 좋은 친구로 희망과 에너지를 나누고 둘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친구의 어떤 이야기든 함께 나눠 갖고 셋째, 친구의 도움을 함께 해주는 친구로 언제든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 5월 21일 임명장과 선서를 맡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또래 상담가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평소에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노는 걸 좋아했는데 또래 상담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과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또래 상담가가 되고 싶어요? 친구들이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또래 상담자가 되고 싶습니다. 2기 당진시 또래 상담가로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동아리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데 사람들이 이런 또래 상담은 여자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누구나 마음을 열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후배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올 때 저는 제가 스스로 성장하는 걸 느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자 과장은 청소년 연합회를 만나 오히려 더 힘을 얻는 듯하다며 가족, 친구 등 남모르는 고민이 있을 때 다가가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처한 상황이 힘들 수 있는데 다른 아픈 친구들을 돕겠다고 뛰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이 나고 기쁩니다. 이번 발대식의 마지막 교육은 스마트폰 사용 조절 교육이었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친구와 점점 멀어지고 그럴수록 스마트폰에 더욱 빠져드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었습니다. 또래 상담자들은 스마트폰 사용 자가 점검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입니다. 이번 2기 또래 상담자 발대식을 통해 아픔을 겪고 있는 더 많은 학생들이 아픔을 함께 나눠 가지며 제2의 자신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 지역의 건축사들이 독거노인이 사는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주는 재능 기부를 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1년에 2차례 한 번 봉사할 때마다 2집씩을 돌며 새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데요. 또한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기업인들과 사람들이 참여하겠다고 뜻을 밝혀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외딴집 한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지만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6년째 새집 짓기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당진 지역 건축사들입니다. 많은 건축사들이 함께 모여 13일부터 19일까지 송화읍과 순성면에 위치한 취약계층 가정 두 곳에서 집수리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짓게 되는 새 집의 주인은 올해로 87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홀로 사시는 집입니다. 또한 이번에 지어진 순성면에 위치한 이 집은 집의 입구와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붕 판넬 교체를 비롯해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좁았던 화장실은 세탁기를 밖으로 빼면서 넓어지게 됐고 밖에 나와 쉴 수 있는 마루도 탄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벽면은 언제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따뜻한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세심한 것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도 모두들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요. 이 집수리 봉사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 건축인으로서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시골에 너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느껴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안타까워 하던 중에 막상 그분들이 스스로 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력이나 아니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힘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당진시청 건축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시작한 지 우리가 한 6년 정도 지금 해서 1년에 한 4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4채 정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일이 확대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더 많은 좀 아쉬움이 좀 남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부족한 거는 좀 건설회사 협력도 받는데 그중에 올해는 현대건설 여기서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좀 도움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대우 프루지오에 좀 도움을 받아서 잘 끝내고 그분들도 정말 아주 기꺼이 일을 많이 잘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무슨 환경 회사나 아니면 이번 경우는 우리 산정목재라고 그 목재 회사에서 매년 이렇게 목재 자재 같은 거 대주고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는 나 몸으로 가서 때울게 하는 분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우리 지금 당진 지역 건축사뿐만이 아니고 충청남 도협회에서도 우리도 좀 도와주겠다 해서 그쪽에서도 지원해주고 해서 일이 정말 좀 더 확장되는 기분이고요. 또 그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는 큰 보람을 가지고 또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새롭게 지어진 마루에 장판을 깔기 위해 다른 봉사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일을 마친 봉사자들은 쉴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작은 일까지 함께 도우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재능을 쓸 수 있고 나보다 어려운 다른 사람에게 큰 힘과 기쁨을 주는 것에 감사하다는 건축사들을 보며 아직은 세상이 훈훈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20일 당진경찰서에서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충남 녹색 어머니회 발대식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힘써준 분들에게 드리는 감사장 수여식부터 활동사항들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충남 녹색 어머니회는 시와 경찰과 연계해 더 많은 곳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노란색 조끼와 녹색 조끼를 입은 어머니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끼에는 녹색 어머니회라고 적혀 있지만 여느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게 담소를 나누고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의 어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당진경찰서 대강당에서 충남 녹색 어머니회 당진지회 발대식 및 간담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내빈 소개가 지나고 아이들의 안전에 힘써준 어머니들께 감사장 수여식이 열렸는데요. 경찰 업무를 도와 성실히 봉사하고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선 두 분의 어머니들께 위등량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참여 및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 만들기에 기여한 두 분의 어머니들께 김홍장 당진시장 표창패 전달이 있었는데요. 상장은 아이들에게만 좋은 것은 아닌지 어머니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어 이재광 의장의 표창패 수여, 심재진 충남도 교육지원장의 표창패 수여식 등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감사장을 받을 때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꽃다발을 전해주기도 하고 박수를 쳐주기도 하며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남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업무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담당하고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교통안전교육 홍보는 당진경찰서에서 각 지역에 찾아가는 홍보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는 충남 녹색어머니회도 함께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어머니회장 오미숙 씨의 취임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 악조건과 힘든 일들이 그동안 많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많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들로 버틸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녹색어머니회가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 관련 조례안 등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의 적극적인 추진 계획으로 올해 안에 꼭 관련 조례안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많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노력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아이들의 안전뿐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려는 어머니들의 안전까지 책임져주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가 원룸단지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모든 원룸단지에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원룸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당진시는 조사를 통해 적발된 건물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합니다. 많은 수의 원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하루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양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룸단지 곳곳을 둘러봐도 재활용품 수거함이나 종량제 봉투 보관 장소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는 것은 원룸 건물 옆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다행히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지만 일반 쓰레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품들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18일부터 원룸단지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됐고 어제까지 130여 곳의 전수조사가 진행됐지만 제대로 설치된 곳은 6, 7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활용품 수거대와 종량제 봉투 보관 장소를 모두 갖춘 곳은 극히 일부로 그 외의 원룸들은 작은 재활용품 수거대만 설치돼 있었을 뿐입니다. 원룸 옆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은 수거 차량이 돌면서 수거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모아져 있지 않은 쓰레기들 덕분에 수거 차량이 와도 쓰레기를 골라서 가져가야 하는 실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수거해 가지 않아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에는 항상 잔해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어진 지 몇 해가 지난 건물들의 경우에는 당진시의 권고 조치를 인지하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진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산업화 도시 중 한 곳인 당진시는 갈수록 원룸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일어난다면 앞으로 더 큰 환경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작년 10월 모든 원룸들에게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꼭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설치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제대로 된 재활용품 수거대가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 5일 당진시 시민단체들이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옥시 논란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옥시 제품에만 해당되기를 많은 국민들은 바랐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페브리즈도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진시 시민단체들이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을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당진에서는 가습기 피해자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옥시에 대해 당진의 여러 여성단체들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선 건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매번 일이 터진 후에 알게 돼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런 사후 약방문식 조치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논의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협의회 문정숙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옥시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39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 수는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돼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된 사망자 14명,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모두 239명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수는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소중해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생명들인 우리 아이들과 산모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었으며 YMCA에서는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 수면 위로 떠오른 이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잠복된 유사 사례들이 많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에게 이를 덮어두려 했던 정부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공론화가 늦어진 것은 시민들의 무관심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옥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청결 제품의 성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페브리즈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문제로 꼽힌 살균제 성분은 제4기 암모늄 클로라이드입니다. 제4기 암모늄 클로라이드는 폐 상피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흡입 독성 물질이며 흡입하게 되면 폐에 들어갈 시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페브리즈 겉면에는 미생물 억제제라는 이야기만 있을 뿐 자세한 성분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성분 분석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광고에서 안 좋은 냄새를 없애주고 상쾌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장면을 연출해온 페브리즈조차 유해 성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보다 더욱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페브리즈는 현재 섬유 탈취제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입니다. 옥시가 시발점이 돼 국민들이 흔히 쓰는 제품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한 채 기업들의 뱃속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많은 기업인들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실태조사가 이뤄져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취하는 행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저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서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기온이 조금은 내려가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있는데요. 비가 오고 나면 낮 시간 동안 2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에는 약간의 구름을 보이다가 오후가 되면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대기 환경은 비교적 깨끗하니까요. 외출하시기에는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침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 기온은 15도가 되겠고요.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시간 동안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되겠습니다.
계룡 지역은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을 9도로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충남 지역 중 가장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 지역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 13도로 시작해 저번 주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낮 시간 동안은 기온이 조금 떨어진 29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인데요. 구름 많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아침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30도가 되겠습니다. 화요일에 비가 오면서 흐린 하늘 때문에 자외선이 많이 차단되겠고요. 덕분에 오존지수 또한 전국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자외선과 오존지수 때문에 외출하시기 꺼려지셨을 텐데요. 당분간은 구름 많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오존지수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는 이번 주 화요일 오전에 전국에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그치지만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